최근 당진시의회 4급 공무원 승진을 놓고 김덕주 의장이 집행부에 인사 교류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의 이유와 관계자들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충남 지역에 시간당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산사태와 낙석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산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진아 의원의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주장에 교사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정교조의 설문조사 결과 특수교사의 97%가 교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당진시의회에서 인사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덕주 의장이 하반기 승진 인사를 당진시에서 지원받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우석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는데요. 자, 정우석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당진시의회 하반기 인사에서 의회 사무국 4급에 공석이 생겨 내부 승진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김덕주 의장이 당진시에 인사교류를 요청했고 집행부 직원이 4급 공석을 채우게 된 겁니다. 먼저 이에 대해 의회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지난해 1월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와 분리됨에 따라 공개 모집과 시험을 거쳐 의외로 20여 명의 직원이 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의회 직원들이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이에 따라 사기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또 직원들은 인사권 독립 2년 만에 집행부에 인사교류를 요청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의회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동료 의원들도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인사권이 의장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는 인사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의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김덕주 의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김 의장은 의회 전문위원회가 구성된 지 3년이 지나 변화가 필요해 인사교류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승진 대상자가 퇴직을 1년 정도 앞두고 있어 의회 내부 승진 시 그다음 의회에서 국장 승진 대상자가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6급 직원 교류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절대 인사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동료 의원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오히려 인사를 앞두고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눌 경우 인사청탁 등 인권 개입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처사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13일 밤부터 15일 오전 사이 충남 지역에 시간당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누적 강수량 최대 400mm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다며 산사태와 낙석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산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5시 10분쯤 서산시 성현면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진아 의원의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주장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CCTV 설치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교사 2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약 96%가 교실 내 CCTV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사들은 CCTV가 설치될 경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생, 보호자 간 다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13일 열린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서산시가 충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배달 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의 조민정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조민정입니다. 예, 먼저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코로나19 이후 배달 노동의 수요가 증가했지만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에서는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충청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배달 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배달 종사자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안전장비 구입비에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여 안전한 배달 문화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된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신청 대상자는 서산시에서 진행하는 배달 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안전장비 구입 후 신청 서류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교육은 서산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나눠서 진행되며 서산경찰서 경찰관을 강사로 위촉하여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대처 방안 등 안전운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7월 21일까지 신청 서류를 갖춰서 서산시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끝으로 방송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최근 배달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배달 종사자의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배달 종사자들의 교통안전교육, 안전장비 구입비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륜차 교통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조민정 주무관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최근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13일 서천국민체육센터와 서천특화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조기련 충남도의회 의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철 수산물 시식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괴담에 이렇게 이끌려가지 않고 우리 수산물을 지키고 또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널리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런 홍보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홍성군의 죽도가 한국섬진흥원으로부터 7월의 섬으로 선정됐습니다. 죽도는 천수만에 위치해 있으며 모두 1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또 마을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전국 최초의 에너지 자립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성군은 7월 섬 선정을 기념해 하루 숙박과 세끼를 13만 원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젊은 감각으로 상권 살리기에 나선 곳이 있는데 바로 수원 화성 성곽마을 행궁동입니다. 네, 이른바 행리단길로 불리는데요. 요즘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적용할 부분은 없는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SK 브로드밴드 김효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기자기한 카페와 음식점이 이어집니다. 평일 낮에도 음식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거리마다 많은 이들의 발길로 북적입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밤에 산책도 하고 카페도 많고 맛있는 음식점도 많으니까 친구들이랑 자주 오다 보니까 계속 오게 된 것 같아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행궁이 있는 마을 행궁동. 이곳은 요즘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드라마를 통해 알려진 장소와 맛집, 소품 가게를 비롯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사진관까지. 이른바 행리단길로 불리는 이 일대는 SNS에도 수십만 건의 사진이 오를 만큼 큰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즐길거리에 문화유산을 넘어 이른바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현장 체험으로 행궁
화성 행궁만 보러 오는 곳이었던 것 같고 보통 놀면은 행궁동으로 많이 오고 데이트로도 그냥 행궁동으로 매주 오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로 활기를 띠면서 마을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핫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관광지가 될 줄은 정말 저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요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상인들은 골목 곳곳의 분위기를 수원화성과 어울리면서도 젊은 감성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간직하면서 있는 곳이 곧 행궁동이잖아요. 그것이 행궁동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포토존도 새로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저희 오면은 또 즐겁게 사진도 찍고 가고 인증샷도 남길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끼리 별도의 상인회를 꾸려서 SNS를 비롯한 온라인 홍보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플리마켓이나 이런 축제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젊은 세대다 보니까 SNS를 활용해서 그런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수원화성 복원과 함께 주변 활성화를 위해 생태교통을 비롯한 축제를 열어왔던 수원시. 앞으로도 각종 즐길거리로 역사와 문화를 더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화성 어차라든가 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그다음에 한옥마을까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마을로 디지털 관광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고문마켓, 그다음에 다양한 축제까지 같이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저희가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궁동 일대에선 문화재 야행과 미디어쇼, 능행차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만큼이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행리단길. 문화와 역사를 담은 관광지를 넘어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핫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